그 6강 이강백의 주라기 사람들이라는 희곡을 한번 같이 볼게요. 당연히 희곡이니까 희곡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시면 읽으셔야겠죠. 이강백이 아무래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뭐 결혼이라든가 파수꾼 이런 작품들 전반적으로 이런 작품을 통해서 현실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작품은 이제 결혼보다는 파수꾼에 조금 더 가까운 주제의식이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파수꾼의 촌장 있죠, 권력자, 그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이는 윗사람들, 권력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번 잘 봐둘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갑시다. 탄광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이래요. 그렇다는 건 뭐야? 아, 배경이 뭐야? 광산이겠구나. 이 사람은 광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노조지부장, 노동조합장, 지부장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을 하면 가짜 진술, 거짓 진술이죠.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즉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에 광부 박 씨는 동료들을 규합해 모아서 갱도 입장을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대. 즉 노조지부장의 제안을 거부하자고 하는 거죠. 즉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 광부 자녀들이 단락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차별을 당한대. 왜? 광부들은 아무래도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엄청 권위 있고 높은 직업은 아니었던 거야 당시. 그러니까 광부의 자식들이 차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시위의 뜻으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가. 왜 무너졌어? 여기 위에 탄광사고 때문에. 자, 만석은 이 아이들이 가스에 중독될 걸 염려해서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아들한테, 만석은 아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라. 아이들에게 가스 누출의 위험이 있으니 나와달라고 얘기하라고 보낸 거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소장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은 사람이야. 쯧쯧 빌어먹을 나 가겠어. 박씨입니다. 여기 아까 나왔었죠. 박씨. 이 뭐예요? 탐험하는 사람.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도 앉을 테니까. 그러니까 박씨는 광부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인 거야. 대표격인 거야. 자, 소장님이 속이 좋지 않으신 모양이야. 해장국 좀 얼큰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천안댁한테 얘기합니다. 천안댁은 해장국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자넨 마누라도 있으면서 술집에서 먹고잖아. 천안댁은 술집에서 일하는 주인이겠네요. 그러면 하던 얘기나 하래. 이 하던 얘기는 뭐야? 사고 처리에 낸 이야기입니다. 쥐 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이 있고 빈대 밉다고 홀랑 집 태워먹은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이 속담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이루려다 큰 것을 잃는 상황인 거야. 어떻게 보면 또 소탐대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 비유입니다. 이게 누구의 상황이라는 거야? 너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보 박씨, 자네가 지금 그 꼴이야. 옳고 그른 것 가리려다가 이게 작은 거야. 결과가 뭐야? 큰 거야. 탄광문만 닫는데, 즉 진실이 밝혀질 경우 일어날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면서 너흰 지금 양심을 지킨다, 옳고 그린 것을 가린다라는 작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뭐한다? 큰 것을 잃겠다라는 겁니다. 큰 건 뭐야? 모두 일자리 일고 경비되는 거죠. 그 옳다는 것, 작은 것,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밥 먹어주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생계가. 자, 그럼 소장님은 이번 사고 처리가 옳다 생각하냐? 만석이를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형편없이 낡아빠진 수작,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해서 이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거는 잘못했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부장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부장이 뭐 한 사람이야? 노조 지부장이잖아. 이거 거짓 진술을 시키려고 한 사람이죠. 쯧쯧 빌어먹을. 이젠 지부장을 갈아치워야겠어. 자, 그래서 박 씨가 얘기한 건 뭐야? 이 형편없이 낡아빠진 수작이라는 거는 비양심적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소상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가 덜 좋았다, 영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동감이라는 건 잔꾀를 더 부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해장국이 나오죠. 명태국을 끓였고 얼큰하게 고추도를 풀어서 먹으래. 자, 지부장은 자네가 하래. 뭐야? 지금 갈아치우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지부장 치워버릴 거니까 네가 하래. 회유하는 거야 지금. 파수꾼스럽죠 되게. 난 옳지 못한 건 참지 못한데, 즉 뭐야, 나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잘해보래. 소신은 뭐야? 옳지 못한 걸 참지 못하는 섬이라 했잖아. 그치? 너도 양심껏 잘해보래. 지부장이 돼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자, 노조 지부장은 광부가 뽑는 거지 네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강제로 맡긴 적이 없었다. 임명한 적은 없어 나는. 근데 지부장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권유를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야? 내가 밀어주면 된다라고 회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절대 임명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손한테 낍니다. 옆에서 듣자 하니 권하는 모양인데 뭘 망설여. 얼른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래. 화를 내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야? 나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흥정을 붙여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를 계속해서 나도 같이 회유하는 거에 동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도지사께 드린다는 탄원서이 소장의 목적이죠. 그걸 주면은 지부장에 권유할 거래.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부장이라는 대가로 광부 박 씨를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댁이 동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떤 박 씨는 회유에 넘어가서 봉투를 올려놓죠. 어떻게 할 거냐? 소장이 그래서 뭐라 해? 지금 어서 바꿀 순 없대. 난 진실을 은폐할 거야 라는 거죠. 그걸 바꾸면 광부들이 우습게 알아서 아무것도 못하다 굉장히 파수꾼에 나오는 그 촌장의 거짓말과 유사하죠. 그럼 만석이의 말이 필요하겠네요. 만석이의 말은 뭐예요? 얘가 거짓 진술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석이의 말이라는 건 만석이의 거짓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촌장의 그런 작전에 동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젯밤 만석이가 찾아왔대. 널 헐뜯시켜달라고 했대. 갱 속에 있는 칠복 이거 누구냐면 박 씨의 아들이야. 박 씨의 아들이 이런 시위의 의미로 들어갔단 말이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주면은 만석이는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고 말할 거래까 친구야. 애들만 구해주면은 만석이는 자기가 언제든지 거짓 진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나한테 봤을 때하고 전혀 다르대. 내가 칠복이를 설득시키면 자기는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랬대. 어쨌든 뭐야? 이 둘의 공통점은 뭐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소장과 광부 박 씨를 설득한다는 거야. 근데 소장에게 한 말과 박 씨에게 한 말이 다른 거는 소장이 원하는 것과 박 씨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각자 입맛에, 각자 이해관계에 맞게 자기가 무언 조건을 거는 거야. 내가 거짓 진술을 하겠다라는 걸 소장의 입맛에 맞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걸고 애들을 구하려고 한 거고, 박 씨는 뭐예요? 어쨌든 당시에 박 씨는 이제 진상규명을 요구한 노동자의 대표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할 테니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조건을 건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나하고는 시간, 장소까지 정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야. 왜? 나는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았으니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12시에 14번 갱 앞에서 말을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이 진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속이 확 뚫린대.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만족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이 잘 풀렸잖아. 그쵸? 자, 그래서 자네도 일어나래.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 누구야? 만석이래. 그러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만석이야. 함께 칠복에게 가겠대. 자, 천안댁이 관객에게 말한대. 관객에게 보통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 보통 이게 이제 방백이 들 가능성이 크죠. 나는 흥정을 붙이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대. 그러니까 뭐야? 내가 박 씨를 부추긴 거야. 자식 많은 호라비와 과부를 짝지어주는 중매도 잘하지만 박 씨가 하루아침에 지부장이 된 것도 사실 내 덕이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부추겼잖아. 박 씨는 나한테 예상값이 많대. 그냥 광부를 내서는 못 갚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부장을 시켜서 받게 하려고 한 거야. 이게 천안댁의 이유인 거야. 그래서 천안댁은 이 사람이 지부장이 돼서 거짓 진술을 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손해볼까봐 이 사람을 부추긴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중략하고 만석이가 나옵니다. 만석이가 지금 사람 앞에서 스피킹을 하는 상황이에요. 말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대. 왜? 계속 갈등하는 거야. 진실을 말할지 거짓을 말할지. 뭐야, 괜히 오해받게 만들지 말고 사실을 말해. 지부장도 말하는 거야. 지금 얘네가 말하는 건 뭐예요? 다 사실이 아니야. 거짓 진술을 하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광부들은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거야? 사실을 말해. 이때 사실은 진짜 사실이야. 그쵸? 얘는 진짜 사실. 근데 이건 뭐예요? 거짓이야. 이때 말하는 거짓. 여기 셋은 거짓, 이건 사실.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자, 사실은 사고 원인은 죽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래.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때문이래. 살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갱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가 죽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따지니 차라리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건 굉장히 희생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부장,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왜 뒤집었으니? 박 씨, 지부장은 자기가 의도한 거짓 진술이 아닌데다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이 만석이 뒤집어쓰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박 씨가 뭐라 그래? 받아들여. 그랬군. 숨겼군. 이건 뭐야?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하면 공장 입장, 광부 입장에서는, 광산이 입장에서, 그쵸? 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석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고 만석이처럼 뭐야? 계속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광부들은 계속해서 사실을 요구합니다. 소장이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소장이 생각하기에도 얘랑 똑같아, 박씨랑. 이게 광산 입장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이게 옳다라고 하고 무마하려고 한 거야. 본인들이 시킨 거짓말은 아니야. 그거는 원래 다이너마이트 사고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이게 이 진술이 손해볼 게 없는 진술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김장이 이해타산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석이 관계 얘기합니다. 방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건을 요약하고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사건 요약이자 만석의 심리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서서히 14번 갱 속에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내 아들이 비틀거리면 나왔대. 그래서 만석이 죄를 덮어쓰고 나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나왔대. 그리고 나에게 말했대. 갱 속 깊숙이 아이들이 쓰러져 있대. 왜? 가스에 중독돼서. 그래서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던 사람이 싹 조용해진 거야. 그리고 뭐 했대?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갱 속으로 들어갔대. 왜? 자식을 구해야 하잖아. 아이들을 구해야 하잖아. 그쵸? 자, 이렇게 14번 갱의 작업은 가스 중독된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대. 그래서 아이들을 구해냄으로써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자, 나는 내 아들을 껴안았대. 갱 속 깊숙이 들어갔던 내 아들. 그 애는 내 팔에 안겨서 늘어졌대. 그러니까 뭐야? 아들이 지금 본인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껴안고 사실은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특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대.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광산에 들어가서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거야. 왜? 만석은 그런 사람이잖아. 그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잘못을 덮어볼 정도로 정의롭고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희생적인 만석과 만석의 아들, 그리고 이기적이고 이익타산적인 태도를 보이는 노조지부장, 그리고 소장, 그리고 광부, 박씨, 그리고 천안땡, 이 네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울 건 없고 이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건 이강백의 파수꾼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부 다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권력자들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